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옷이 다시 두터워지기 시작하고 밤에는 꽤 쌀쌀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저희가 다뤘던 주제들을 떠올려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로운가? 또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군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진 그림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가능성 등 꽤나 무겁고 불편한 내용들을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생각의 탄생이라는 다소 사색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꽤 위험하고 다소 섬뜩한 주제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미국 정치의 극단화와 군합발의 위협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가와 군합발, 트럼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실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소통의 단절과 침묵 속의 경고, 현대사회의 소통 부재와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라는 구절처럼 민주주의의 그림자와 침묵하는 다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It split the night touch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ed the sounds of silence. 예, 사이먼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 사회를 MAGA, 다시 말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러한 이념으로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념은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라는 껍데기 속에 그 핵심에 백인 이외의 인종이나 이민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민주당이나 좌파에 대한 강한 반감과 억압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치적 이견을 넘어서 일종의 적을 규정하고 제거하겠다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다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직결되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군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나 언론의 자유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이 발동된 세력이 결과적으로 몰락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참 운이 좋은, 한편으로 복이 많은 대단한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외신들은 이 질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외신이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대통령에게는 군사 통치를 선언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지사는 각 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가 각자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연방정부에서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직위에 지금 트럼프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믿음과 일종의 우회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2조를 읽어보라. 대통령에게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행정권의 포괄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인데요. 트럼프, 그가 이러한 대통령 마음대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를 때 민주주의가 직면할 리스크를 우리는 깊이 파고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얘기로 나아가 볼까 하는데요. 추억의 노래죠. G.O.D의 길이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 가사가 어울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G.O.D의 길 듣고 왔습니다. 아까 트럼프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식의 그런 정치 혹은 어떤 권력 행사의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요. 자, 그럼 미국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진짜 우회로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바로 반란법 Insurrection Act라는 그런 반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는 한국의 계엄령과는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중요한 점은 국내에서 군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JTBC와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조금 이렇게 참고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재 우려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군대 동원의 실질적 실행 의지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부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가 되자 국토안보부를 통해 주 방위군을 동원을 하려고 했다고 했고요. 심지어 이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서 추방하는 데에도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의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연방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을 할지 권력자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권력을 쥔 정부가 획득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는 참된 민주주의의 보호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려가 되는 점은 법원의 제동 능력 상실 가능성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의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군 동원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법원이 봉기의 위험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공직자에 대한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제의 취약성입니다. 만약 2기 행정부에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구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과거처럼 법원이 강력하게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포인트는 극단적 이념, 소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가의 폭력성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움직이는 일종의 동력이랄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론과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32회 방송에서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단순하고 자극적인 구호들은 이런 지지자들에게 마치 나는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 이것은 일종의 우월감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을 국가를 파괴하려는 악당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음모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JT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란법을 발동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상의 내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을 전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Civil War, 시민들의 전쟁이라고 직역하기보다는 내전으로 보통 많이 해석이 되죠. Civil War가 발발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4분 오열하면서 대립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말 그대로 대혼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얼마 안 된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영화 제목도 Civil War인데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최근의 세태화 가능성을 굉장히 리얼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그 땡땡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에 있는 대통령이 출연하기도 하고요. 그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주장들 혹은 구호들이 상당히 땡땡 분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는 영화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연방 국가에서 어떤 끔찍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뤘던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이 Civil War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어벤져스 그 마블 영화죠. 어벤져스에서도 Civil War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Civil War라는 최근에 얼마 안 된 그런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마가의 이념이 군대 동원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들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저나 일부 외신들의 혹은 국내 방송사의 그냥 느낌일 뿐일까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어떤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심각한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음악으로 조금 달래보도록 하죠.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REM의 Everybody Hurts 라는 곡인데요. 제목에처럼 그 모두가 상처받는다 라는 뜻인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누군가 승리를 쟁취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참여한 모두가 상처를 입고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상대를 적으로서 규정하고 일종의 척결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저도 은연중에 좀 빠져드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REM의 Everybody Hurts 이 노래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ay is long and the night is yours alone. When you're sure you've had enough of this life,
this life. Well, hang on, 'cause everybody hurts. Take comfort in your friends. Everybody hurts. Don't throw your hand. Don't throw your hand. Feel like you're al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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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alone. If you're on your own, it's like the days and nights are long. When you think you've had too much of this life to hang on. Well, everybody hurts, but sometimes everybody cries. Everybody hurts sometimes, but everybody hurts sometimes. So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예, REM의 Everybody Hurts 듣고 왔습니다. 다시 앞서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중요한 요소로 절차적 정당성을 그때 꼽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법적 하자가 없고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의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간 것이라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이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붕괴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법에 의한 통제의 무력화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법이 우리 사회의 가장 이 근간이랄까, 뼈대, 그리고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면 룰,
가장 기본이 되는 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 헌법 2조, 이 2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귀속한다 라는 것을 방패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방패 삼아서 매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주장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면 법은 더 이상 정의의 구현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사사건의 판결이 양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국민의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 역시 국민적 상식과 합리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대통령의 뜻, 마치 한국에서 트럼프를 비꼬듯 존대하는 트황상의 존엄한 뜻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훼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미국의 그 국무회의라고 할까요? 저희 대한민국처럼 대통령과 거기는 이제 부통령이 또 있고 여러 가지 각 그 내각 장관들이 이제 참여한 자리가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의 국무회의 장면을 뉴스로 종종 보는데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물론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 주변에 인선된 장관들도 굉장히 전례 없는 특이성을 보인달까요? 국무회의의 내용 전반적인 게 트럼프를 칭찬하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럼프의 위대한 결정 덕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 한번 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의도적으로 띄워주면 오히려 기분이 나쁠 만한데 그렇게 띄워주는 거가 마치 당연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장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종의 트황상과 그 아래 신하들이 이렇게 짝짝꿍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그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붕괴되고 있다, 미국에서 말이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사실 인종의 용광로, 전 세계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어떤 다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 즉 다양성이라는 이 가치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점점 훼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참된 민주주의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복수의 정치 체제 혹은 정당을 서로 인정하고 사상이나 종교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다양성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 이념은 반대파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사상의 프리마켓이 아니라 사상의 일방 통행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독교 혹은 불교 이런 종교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진달까요? 한편 중우 정치의 그림자도 제 생각에는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멸시하면서 붙였던 이 표현이 바로 중우 정치라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은 뭐 어리석은 군중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된다 라는 뜻이죠. 트럼프 그리고 마가 이 현상은 그의 지지층이 복잡한 현실을 예를 들어서 딥스테이트와 같은 어떤 그림자 정부 혹은 숨겨진 악당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음모론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척결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이 트왕상을 지지하는 우리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극단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참여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독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고대 그리스 혹은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나치 독일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여러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순간 특히 요즘 이 그릇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하지 않은 것 같다. 빈틈과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함, 취약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래 또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좀 추억의 노래죠. 송창식 가수의 담배가게 아가씨입니다. 그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밥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 위대할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것참 야단난 내 골목길 여기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기 때문에 옳다구나 이때다 행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 빛이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와 마가 현상, 이런 것들을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석해 봤던 그런 기사였는데, 간단히 좀 소개 들어볼까 해요. 여기 몇 가지 문장만 좀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애초부터 내전이라는 근본적인 선택에서 출발했다. 칠레와 미국 두 예시를 통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산티아고 지하철 운임 인상에 항의하며 폭동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9년 10월 20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주저없이 전쟁 상태를 선포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클랜드와 오클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자들이 격돌했을 때만큼 내전의 위협이 거세진 적도 없었다. 모든 신자유주의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대중으로 이해되는 인민의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 루이 루지에의 답은 명확하다. 새로운 귀족에게 권력을 양도해야 하며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정치적 권력 기관을 세울 수 있는 통치의 기술을 정립해야 한다. 안전의 보장이 모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데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려다가 나머지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노예제와 자유주의 원칙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로운 노동이 노예 노동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라는 단순화된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노예제도의 폭력성을 부정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주인들이 노예를 다루는 방식은 인간적이고 부드러웠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문장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다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어떤 말들인데요. 저는 이 지금의 이런 갈등과 분열이 약간 경제적인 원인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 과정에서 큰 성장을 했고 또 IMF라는 위기도 같이 겪기도 했죠.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약간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 이게 자국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경을 이렇게 단속하고 철폐하는 이런 고립주의적인 문화로서 이렇게 변모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신자유주의가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그 안 좋은 단점이 이제 양극화, 빈부격차의 강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주류 세력이었던 백인 남성층 혹은 이제 블루칼라 쪽
그런 쪽이 이제 피해 혹은 이제 많이 소외를 받으면서 불만이 이제 누적이 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기존 정치 질서라든가 혹은 외국인들,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확산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그리고 마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어찌 보면 지금 현상의 원인으로 충분히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방송의 종착지로 조금씩 다가가 보도록 하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여러 외신들의 우려는 단순히 정치 스캔들을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 정의,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새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경고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미국판 계엄령의 가능성, 우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치 양극화, 좀 더 넓게 보면 세계의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탐색과 탐구,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4회 방송 말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다양한 생각을 품고 표출할 수 있는 잘 짜여진 장바구니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 않나.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시스템보다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의 민주적인 자세, 태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훌륭한 헌법과 시스템, 즉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우리들의 모습, 태도, 이런 것이 혐오와 불신 그리고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장바구니는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될 것이겠고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법과 시민의 힘으로 그 위협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언급한 계엄령, 그 계엄령이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다음에도 아재살롱은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두 곡을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곡은 유명한 추억의 노래죠. 안치환 가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들으실 곡은 김창완 씨의 걱정 마라 라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아재살롱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